일단 Q&A에 사전 질문 들어오신 것부터 먼저 제가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퀵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약간 레주메 라이팅 관련된 질문으로 제가 정리를 했고, 그중에 첫 번째는 이제 현 잡이 지금 없으시고, 비영리 단체에서 보드 멤버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에서 활동하셨고, 근데 이런 것들을 워크 익스피리언스 써도 되는지, 네, 그거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영리 단체로 그냥 쓰시고 워크 하셨다고 그냥 쓰시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non-profit에서 이제 일하고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전혀 워크 익스피리언스로 쓰셔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ow to make resume focusing on achievements라고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뭐 achievement라는 거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하나하나 분리 쓸 때 achievement goal driven으로 쓰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거 이외에 뭐 본인이 뭐 회사 내에서 약간 선택 받아가지고 핵심 인재로 이렇게 선택돼가지고 뭐 진행하신 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도 사실 따르게 이제 좀 콜아웃을 좀 잘하시면 좋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약간 많은 제가 이제 잡 디스크립션 쓰면서도 느끼는 거는 같은 회사 안에서 이 프로그레스를 되게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경력을 레주메로 썼을 때 제 장점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보통 한 4년에 한 번씩 그냥 모두가 진급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진급 안 하고 30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4년마다 뭔가 되게 프로그레싱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게 약간 그런 것들이 잘 이제 나오면은 그거 자체로도 이 회사에서 인정을 잘 받고 있구나라는 걸로 이제 트랜스레이트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약간 뭐 하나의 뭐 분리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체 레주메를 봤을 때 이분은 되게 성장하고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게 매력적인 레주메를 쓰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 경험이 없고 프로젝트 경험만 있는 엔트리 레벨로서 분류 포인트 수치 기입이 곤란한 경우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수치 자체가 임팩트에 관련된 되게 파이낸셜 수치뿐만이 아니라 뭐 본인이 뭐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프로젝트에 뭐 같이 있었던 팀 멤버가 얼마나 됐는데 그 팀 멤버를 같이 매니지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그게 뭐 학교에서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회에서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임팩트 뭐 그거를 상대하는 회사의 규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조직의 규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수치가 좀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가능한 한 많이 집어넣으시는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신 게 How to impress with your resume, What makes a resume stand out, 그리고 most memorable resume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늘의 내용은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바꾸지 못한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뭐 이게 진짜 대단한 레주메인데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경력 자체가 되게 놀라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사실 저한테 기억에 많이 남긴 했었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보고 싶다라는 건 스토리텔링이 잘 된 레주메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냥 제 기억 속에 되게 기억에 남는 레주메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리크루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볼 수 없는 레주메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뭐 올림픽 수영 선수 했던 레주메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네이비실에서 뭐 폭탄 처리반 장교했던 레주메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영화에서 볼 것 같은 사람들이 레주메로 들어와서 그런 레주메를 보면은 그냥 그 경험 자체로서 이 사람은 워크 에틱이 없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의 약간 에너지와 패션은 노 다웃이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일단 인터뷰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약간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 기입할 때 회사에서 사용한 포지션 타이틀, 요 내용은 아까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본인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상대방이 읽었을 때는 거의 90% 이상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바꿔 쓰느냐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레퍼런스 책에 들어갔을 때 너 이거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썼어? 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쓰시고 그냥 가로 열고 뭐 equivalent to 뭐 certain position in US corporation 뭐 manager, or senior manager, 뭐 director,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롤이다. 이렇게 설명을 오히려 써주시면은 그런 것도 오히려 좀 플러스로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테크니컬 레즘 어떻게 쓰는지는 저는 잘은 모릅니다. 그냥 저는 본 적은 있으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레주메는 오늘 같이 이야기한 그 레주메 기준으로 쓰시고 보통 테크니컬의 디테일들을 그 노션 같이 추가적인 그 비글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게 그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그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단절 레주메는 뭐 다른 것들을 대부분 설명드린 것 같은데 경력 단절 기간 어떤 스킬로 메꿀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있으시면 너무 좋죠. 뭐 certificate, 뭐 academic experience, volunteer 이런 거 하신 거 있으면은 그 아까 그런 거 아예 그냥 separate bullet point로 extracurricular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work experience 쓰셔도 돼요. 뭐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고 근데 진짜 그냥 그 육아에 전념하시면서 있었던 경력 단절 기간 같은 경우는 그냥 담담하게 그냥 쓰셔라. 오히려 그렇게 쓰시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되게 그냥 appreciate 받을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분들이 사실은 이 롤로 지원하실 분이 아닌데 경력 단절 때문에 약간 디스카운트를 스스로 하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닐까? 약간 만나 뵙게 되면 좀 더 기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그냥 그런 건 기존 경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좀 당당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스트라이크 아웃 한 거는 약간 설명이 이미 약간 된 부분들을 제가 질문을 받았지만 이미 설명된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크루팅 프로세스 관련 네. 경호님, 죄송한데요. 네. 그 경력 단절에 대해 여기 채팅창에 추가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 커리어 브레이크가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의 경력 단절을 말하는 건지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는 단절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달달이 다 보거든요. 이렇게 여기 달이 그다음 그 잡에 바로 연결이 됐나? 이렇게 계속 보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뭔가 본인의 잡이 없으면서 그 다음 잡이 없으면서 이렇게 퇴사하는 경우가 이렇게 forced out 된 경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완전 해고가 당한 경우가 아니면은 많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일단 전 그렇게 어스을 하는 거죠. 그냥 하이어링 매니저 측면에서는 여기는 3개월 왜 쉬셨죠? 2개월 왜 쉬셨죠? 여기선 어떻게 나오신 거지? 그러면 약간 그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래서 진짜 얼마 안 되더라도 그냥 그 단절에 대한 좀 설명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업프런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런 질문 안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달이라도 비면은 전 단절이라고 일단은 하이어링 매니저로서는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리크루팅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How often does the automatic screening work versus recruiter looking at it individually라고 하셨는데 오토매틱 스크리닝은 사실 제가 HR에 안 있어봐가지고 얼마나 오토매틱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 기준으로는 리크루터는 일단 무조건 당연히 볼 수 있을 만큼 보겠죠. 그리고 이제 리크루터 말고 제가 말씀드린 약간 직접 하이어링 해가지고 내 밑에 있는 사람 뽑는 사람은 인터뷰 볼 사람은 무조건 다 인디비주얼리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력서가 채용이 어느 정도 중요성을 차지하나요? 이력서가 뭐 거의 한 7, 80%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터뷰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력서가 얼마나 잘 써져 있느냐고 심지어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저는 그 이력서가 약간 인터뷰 가이드처럼 쓰여지거든요. 그냥 보통 레주메가 주어지면은 사실 하이어링 매니저가 그렇게 막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레주메를 막 한두 시간 동안 보고서 와가지고 다른 질문 할 생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팅이 있네? 인터뷰가 잡혔네? 그래가지고 5분 전에 막 보면서
들어오면서 읽으면서 들어와가지고 아 이건 뭐죠 저건 뭐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잘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툴로 쓰시면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내가 다 예상할 수 있는 안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 대답도 사실 되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력서를 잘 쓰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하다 보면 막 10년, 15년 전에 쓴 이력서를 다시 막 하다 보면 본인이 약간 했던 일을 기억도 잘 안 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뭐 하셨던 거죠? 그러면 막 그 직접 본인 레주메인데도 막 기억이 잘 안 나고 좀 자세한 내용 약간 얘기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거를 이력서를 쓰면서 뭔 생각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을 바로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 15년이 지났으니까 이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이력서가 너무 중요하니까 좀 잘 쓰시고 지원하실 아니. 때마다 좀 신경 많이 사시라. 그리고 다음에 is a Word document resume better in the ATS system than PDF resume? ATS 시스템은 약간 그 오토매틱 이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냥 회사에 있는 채용 시스템에 약간 들어갔을 때 워드 다크로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파퓰레이트 되는 게 더 낫냐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으나 제 기억으로는 그냥 PDF 저는 보통 PDF로만 그 서류는 제출을 하거든요. 그냥 혹시라도 누군가가 제 서류를 이렇게 오염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PDF로 해도 보통 웬만한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파퓰레이트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안에서 알아서 뭐 경력해서 쫙 나오고. 근데 그런 건 이제 오토 파퓰레이션 되지만 본인이 이제 지나가시면서 제대로 파퓰레이트 돼 있는지는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거는 약간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would you be able to discuss about how internal transfer works? 그래서 약간 사내에서 있는 그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시냐라는 질문인데 뭐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기본적인 그 전제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내 이 트랜스퍼의 장점이자 단점은 장점은 뽑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정말 360도의 피드백을 다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어차피 지금 어떤 팀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알고 그 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부적으로 피드백 받고 그러는 건 사실 큰 어차피 다 공개가 되고 진행이 보통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인터널리 제가 이 팀에서 딴 팀으로 가겠다고 하는 순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8, 90%, 100% 확률로 본인의 그 디렉트 라인 매니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얼러트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팀에서 누가 갑자기 다른 팀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 딱 와요. 그래서 너 팀에 누가 딴 데 지원했어.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저만큼 해서 다른 팀으로 갈 생각이 있는데 어, 너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일단 본인 그 매니저한테 얘기를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갑자기 뒤통수 치는 느낌이 나면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레퍼런스 책이 들어올 때 본인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터널리 하실 때는 특히나 되게 트랜스퍼런트하게 하셔라. 그리고 오히려 이제 레퍼런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되게 적극적으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셔라. 그래서 그 본인이 이야기하고 본인을 좀 레프레젠트 잘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약간 레퍼런스 책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진짜 레퍼런스의 그 끝판왕의 게임이다. 그래서 본인이 일단 엄청 회사 생활을 잘 하셨어야 되고 하실 때도 되게 트랜스퍼런트 하시면은 성과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커리어 전향 관련된 거는 제가 대부분 답변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job 인터뷰 관련해서는 how to prepare or practice the job interview by English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제 결국에는 본인이 경력에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시는 거 그거는 일단 레주메를 잘 쓰는 거 잘 쓰고 나시면 한 8할은 먹고 들어가는 게임이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잡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들어와도 할 수 있고 저렇게 들어와도 할 수 있고 각각 분리 포인트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키 약간 successful employee로서 키 애트리뷰트 있잖아요. 뭐 약간 들어오는 질문들이 뻔해요. 그 어려운 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그런 예시가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는 되게 엑스트라 마일을 갈 수 있는 사람 원하는데 본인의 업무상에서 사실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 정말 막 테너시티를 보여주면서 정말 치열하게 했던 경험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상 뽑았을 때 알아서 잘 굴러가고 알아서 열심히 일하시고 알아서 내가 시킨 것보다 150%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을 모두가 원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실 그냥 준비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핏 인터뷰를 한번 잘 깔아보시고 그것들이 이제 본인 컨텐츠 인터뷰에 어떤 포인트가 어떤 분야에서 녹아날 수 있을지를 다 이제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오면 요걸로 대답할 거고 저런 질문이 오면 요걸로 대답할 거고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그럼 영어로 인터뷰하는 거를 물어보신 거라면 링크를 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링크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뭔가 링크를 쓰면은 그 튜터들이 대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학생들이 이런 인터뷰를 잘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질문을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질문을 그냥 가져다 주고 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줘. 그럼 내가 대답을 할게. 라고 하고 들어가셔서 질문을 하시면은 걔네 다 똑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좋겠다 저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그게 사실 더 훨씬 중요한 그 피드백잉 하거든요. 어떤 질문이 올지는 본인이 다 아셔야 됩니다. 그거 피드 인터뷰 들어갈 때 이런 질문 나올 거는 다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거는 이제 원어민과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서 그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과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질문이 How to present my weakness when questioned. 그래서 나의 단점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 질문을 별로 하게 안 좋아하는 이유가 하면은 되게 실망을 많이 해요. 질문하면은 그렇게 훌륭하게 답이 별로 오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막 뭔가 생각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약간 꼼꼼해서 뭐 약간 거기서 약간 거기서 오는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거 되게 얘기 많이 하시고 근데 그게 한 열이면 한 6-7명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이건 약간 변별력이 없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정말 모두가 들었을 때 위크니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을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건 그냥 답이고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이게 우선순위화를 할 때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느껴지는 거를 이제 다르게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팀한테 자기가 이제 인도스를 많이 해야지 팀이 더 클 수 있는데 그 본인이 약간 아직은 그 매니저로서 뭐 그 역량이 아직 남들한테 이렇게 믿고 주는 부분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약간 오온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나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가장 듣기 약간 편했던 좀 리얼리스틱한 위크니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뭐 본인이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보통 남편분이 계시면은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그리고 얘기해 보고서 막 서로 닭살 돋지 않으면은 그게 괜찮은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에서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resume description and LinkedIn content?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어, 네, 이거 엄청 뭐 디퍼런시에이트 하셔야죠. 이건 거의 다른 사람이 쓴 거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그 롤마다 회사마다 약간 다르게 쓰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력서 작성 후 짧은 바이오 쓰기나 몇 줄 소개 문구의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믹 프로젝트도 확인하나요? 확인을 해야 될 롤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되게 테크니컬한 롤이시고 되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데서는 당연히 그런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디테일도 당연히 확인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롤 자체에서 그게 엄청 연관성이 없으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전 직접적인 업무를 한 적이 없지만 이력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어렵죠. 뭐 근데 그래서 이게 레주메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레주메도
반장짜리 레주메는 없어요. 일단 무조건 한 장을 채우시긴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채울 게 없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뭔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쓸 게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되게 매지컬리 갑자기 막 인터뷰에 초대된다라는 건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업무를 하신 적이 없으면 뭔가 지금 하셔야 된다는 타이밍인 거다. 라고 오히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꼭 뭐 엄청난 잡이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발런티어 월크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뭔가 뭐 추진력 있게 뭐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 데서 뭐 그 페런트 뭐 오거니제이션에서 뭐 하시는 것도 될 수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시고 거기 적으셔야 된다. 그리고 What can I prepare for internship? 인턴십은 뭐 아무래도 경력이 없는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작지만 뭐를 시작하셔라. 어떤 뭐 지금 그 회사들은 많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회사의 이름을 중요시하지 않고 일단은 경력을 쌓는 거에 목적을 두신다면 뭐 파트타임 잡이든 얼마 주지 않는 잡이든 무급이든 어떤 잡을 구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서 하나씩 한 단계씩 올라가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실례로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2년을 다니고 군대를 갔다 오면서 이제 그 병장 말년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나오면서 나 이제 응원단도 이제 그만하고 잡을 구해야 되겠는데 이력서에 쓸 게 없다.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말년 휴가 때 앉아가지고 한 50개 그 서류를 냈어요. 인턴십 서류를 냈어요. 근데 다 뭐 골드만삭스,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 제가 보고 싶어하는 회사만 쫙 썼더니 진짜 답이 한 군데서도 한 군데서 왔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오긴 왔는데 뭐 그거는 약간 운이었던 것 같고.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인터뷰까지 한 군데 봤지만 안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냥 듣보자 뭐 약간 경제연구소에 가서 일단은 그 파워포인트 수정하는 것부터 하자라고 이제 제 경력을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 두 개씩 쌓이기 시작한 게 결국에는 저희 경력을 만들었다 생각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미 그런 경력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아예 경력이 없으시고 인턴십부터 하고 싶으시면 그냥 작게 시작하셔도 좀 긴 호흡으로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어디든지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모든 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서류상으로 너무 좋은 분을 일단은 저는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봤을 때 이런 우려가 해소가 안 되면은 당연히 그 하혈까지 이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인터뷰의 롤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런 열정을 보여주시면 오히려 감사하게 하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